자, 오늘 영화 같이 본 영화만 일단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혼자 본 영화 나중에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윤신혜가 사라졌다라는 영화입니다. 자, 저희가 본 거는 5월 5일 목요일 9시고요. 이 작품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 한국 경쟁력 부분에서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이 윤신의 이미테이션 가수인 엄마 연신의 역할을 하신 분이 성함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인상적인 연기를 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배우상을 받으셨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감독은 이 90년에 한국영화 아카데미 이 졸업 작품이에요. 윤신혜가 사라졌다라는 영화의 연출자 김진아 감독이고요. 이 타이틀롤은 뭐 윤신혜가 사라졌다니까 타이틀롤은 윤신혜 씨가 실제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요즘에 인상적인 조연 역할을 많이 한 이분이 이주영. 이주영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는 영화입니다. 윤신혜가 사라졌다. 역시 이제 그 이미지를 한번 띄워보고요. 자, 이 영화는 사실 그 기대에 비하면 뭐 조금 아직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좀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소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녹음 상태가 동시 녹음한 영화인데 대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답답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건 또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구성적으로는 이제 엄마와 딸 얘기죠. 그 스토리상으로는 엄마는 이미테이션 가수고 딸은 뭐 별풍선 추구하는 일종의 뭐 스트리머, 유튜버, 뭐 BJ 뭐 이런 걸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윤신혜는 일종의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리얼리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윤신의 월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신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한 4명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토리의 전체적인 구성을 로드무비죠. 그러니까 윤신혜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실존 인물 윤신혜가 콘서트를 한다는 설정인데 콘서트를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스토리상으로 사라져버리고 이 윤신혜의 공연에 출연하기로 했던 이미테이션 가수 연신혜와 이 우연히 지금 하락세를 걷던 딸 유튜버가 뭐지 이름이 그 짱아라고 짱아라고 뭐 약간 이제 약자를 써가지고 그런 인물인데 이 엄마가 노출되니까 오히려 윤신혜가 사라지니까 이슈가 되는 임태진 가수 연신혜가 이슈가 되면서 조회수에 또 목을 메고 있는 이 관종 짱아가 엄마와 동행하게 되면서 윤신혜 찾기에 나선다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둘의 균열된 관계의 뭐 회복이라고 하는 이 로드 무비의 전형성적인 측면에다가 그다음에 윤신혜의 그러니까 영화 시작할 때부터 윤신혜의 그 노래 KBS 방영분이 이제 나오면서 이 윤신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공동체들이 또 등장하고요. 뭐 그래서 이걸 찾아가서 나중에 이제 서로의 진심을 좀 알게 되는 뭐 그런 자아찾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관객석에서 저는 안 웃긴데 웃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 약간 모성서사 이 딸과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감독님도 일단 여성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좀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조금 산만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예, 영화 자체가 이렇게 좀 뭔가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힘이 충분히 발휘되지는 못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신과 신이 이렇게 붙어서 어떤 이 증강 효과, 서사의 어떤 축적에 의한 어떤 유기적인 어떤 그 몰입, 집중 이런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없었고 오히려 마지막에 정말 윤신의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 정도가 좀 눈여겨볼만 했던 거고 그 이전까지는 조금 좀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소동극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중간에 김재하 배우가 나오는 먼저 가죠. 대전에서 네. 대전 시퀀스에서 네. 김재하 배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놀이터에서 자기 이름으로 노래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예. 그 장면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캐릭터가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미테이션 할 때는 맞아요, 이미테이션 맞아요. 가수 할 때는 예. 그런 거가 없는데 자기 이름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야. 어. 내 노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근데 가진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캐릭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좀 전체적으로 좀 잘 잡혔으면 더 재밌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연신의 엄마하고 그 다음에 이 짱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둘의 사이에 갈라지면 아주 어렸을 때 형성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혼도 한 것 같고 엄마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짱아는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사실 더 근본적인 영화적 플롯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힌트를 이제 비디오라고 하는 이제 옛날 캠코더 같은 형태로 이제 던져 놓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비밀 플롯 같진 않거든요. 그냥 그 오해의 깊이가 그렇게 본질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뭐 물론 상징적인 거겠지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난 설득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설득이 충분히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들은 웃었는데 저희는 웃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마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엄마하고 딸과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주로 젊은 여성들이 깔깔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디테일한 감정들의 섬세한 묘사들이 잘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엄마 그 딸하고 엄마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동감이 조금 그죠. 저의 가설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가능성의 가설. 그러니까 어.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모녀가 아니기 음. 때문에 우리는 음. 이해할 수 없다. 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영화제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웃고 떠들고 즐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되어 있는 사람들, 관객일 수도 준비된 있다는 관객들. 거죠. 네. 어제도 잠깐 제가 영화 보고 나오면서 둘이 얘기했지만 음. 영화가 끝난 다음에 모두 다 음.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네. 재미없는 영화를 마주치더라고요. 네, 재미없는 영화인데. 아니 이건 아니에요. 윤신에 사라졌다가 그렇게 재미없다는 얘기는 네.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다른 그건- 영화 얘기, 다른 네네. 영화. 예. 근데 어차피 우리 그 예. 영화도 해야 그 되는데. 영화 좀 이따 얘기하고. 아니, 그건 다른 편으로. 예. 아마 개봉 못 할 네.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 얘기 나중에. 자, 어쨌든 윤신에 사라졌다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어쨌든 약간 그 의도라든가 이런 컨셉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 영화가 일단은 표 구하기도 쉽지 않은 영화였는데 그런 확실한 캐릭터 윤신이라고 하는 그런 80년대의 대표적인 가수죠. 여가수. 지금 생존해 계신 그분이 실제로 이제 그분을 모토로 해서 이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윤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들끼리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짱아의 라이벌로 남성, 그러니까 일종의 아들격의 경쟁 관계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천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화의 구성상으로는 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제 아이돌 출신의 이제 남자 그 캐릭터가 있는데 아이돌 연습생 출신. 연습생 출신이군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의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등장하는데 그 둘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데서의 경쟁 관계도 일종의 웃음의 요소로 넣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둘을 연결시켜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짱아라는 이 친구가 엄마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 여러 가지의 그 연출적인 요소들을 많이 던져놔요. 뭐 그 예를 들어 그 윤신혜 씨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만한 그 산삼준지 인삼주를 이 연신의 엄마가 들고 다니고 그래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전해주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걸 먹어버리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나름 의미가 있죠. 장아찾기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러네요. 의미죠. 네, 네. 그러니까 윤신혜 어떻게 종속돼 있고 사실은 그 메시지를 마지막 장면에서 노골적으로 윤신혜 씨의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세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라진 이유도 이제 그와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것들이 이렇게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출적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는다는 그 거죠. 당대에 저 갑자기 궁금한데 음. 윤신혜라고 하는 가수의 그 네. 파워 네.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는 80년대 초반인데 네. 전성기라고 하면 뭐 공부합시다라든가 뭐 그 영화에 언급되는 뭐 그죠 열애 같은 뭐 불꽃이 피우리라 막 이런 노래들은 엄청난 히트였죠 당시에는. 그래서 뭐 그 물론 시대 한정적인 거긴 합니다만 음. 보시면 보이스 컬러도 굉장히 개성 있는 허스키에 가까운 톤이고 그 일종의 열창의 아이콘 같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런 시대적 아이콘이 있는데 어느 저 순간부터 이제 약간 활동이 상당히 중단이 되면서 좀 그 이후 세대는 좀 단절된 느낌은 분명히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 영화에 윤신혜라고 하는 인물이 활용되는 측면은 매력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왜 이 감독이 음. 하고 많은 그 스타들 중에 예. 윤신혜라고 하는 인물을 택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긴 그런 하네요.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뭐그 아마 이유가 있을 건데 나름 그 사실 제가 동시대에 예. 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서 잘 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 캐릭터들이 이 짱아라고 하는 그 3세대를 제외하면 모두 다 이 윤신혜를 추종하잖아요. 윤신혜라고 하는 인물처럼 되고 싶어 하거나 그처럼 뭔가 불꽃을 피우려고 하는 뭐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 노래 같은데 가사의 측면일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벗어나고파. 뭐 벗어나고파라든가 뭐 약간 자기 역할 현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 욕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당시에 가수가 예. 좀 표상했던 어떤 시대의 정신 뭐 그것까진 이런 게 모르겠어요.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그 잘 세대 모르겠고. 아니신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렇게까지 막 뭐 가요를 좋아하진 않아서 어쨌든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그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썼던 것 같아요. 약간 뭐 그 약간 뻥도 들어가잖아요. 뭐 이미테이션 학원, 뭐 가수 학원 같은 것도 나오고 등장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삶 이미테이션이란 거는 이제 결국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건 진짜와 가짜의 문제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은 이미지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 어머니와 딸이 사실 예, 영역은 노는 영역은 다르지만 그렇죠,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진짜와 예, 가짜라고 예. 하는 주제로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 짱아도 이제 결국 연기를 하는 거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랑받고자 하는 관종의 그런 측면으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타인의 인정으로 긍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이제 많이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로 이제 자기 자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도 그런 식에서 윤신혜 씨의 대사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건데, 뭐 노래를 또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약간 그런 주제 요소들이 약간 좀 이렇게 모아지는 그 폭발력은 쭉 떨어져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좀 뭔가 저는 윤신혜라고 하는 가수를 딱 어제도 등장하지만 영화에 아주 좀 무게감 있게 등장을 하지만 약간 좀 요즘 영화로 얘기하면 말레피센트? 약간 마녀? 약간 이런 좀 그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상하고는 완전 반대의 이미지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그렇게 면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윤신혜라는 배우 자체가 아니, 배우자 아니죠, 가수 자체가 당시에는 조금 뭐 일단 하여튼 좀 대중들에게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이렇게 약간 그런 스타성이 좀 돋보이는 그런 가수로 느껴졌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80년대 초반 그쪽의 전성기라서 저도 뭐 아주 그걸 본의적으로 느끼기에는 80년대 초중반 정도 같아요. 뭐 한국에서 그 무슨 가요제 같은 거, 국제가요제 같은 거 하면 거기서 상도 받고 막 이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 클라이막스 마지막 장면에 별 대사도 없이 음, 윤신혜가 실제 등장하는데 음, 그 포스가 그 음, 아우라가 뭐죠? 배우도 아닌데 좀 쉐어 같은 느낌도 좀 있죠. 예. 카메라를 그냥 예.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어떤 배우적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캐릭터라이징 돼가지고 디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영화가 뭐 아주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름의 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모성 서사를 좀 탐구하는 측면 음, 이런 측면에서는 또 재밌는 면도 많이 있는 영화라서 음, 일단은 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뭐 별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또 그렇고 하나는 예, 이주영이라고 하는 배우를 예. 보는 재미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기상을 받은 엄마 역할을 받으신 배우 그분이 이게 또 메이크업을 한 얼굴과 맨 얼굴로 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서 음, 또 그런 면들도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분이 또 역시 한국은 배우의 힘이 강한 나라라서 음, 배우들의 능력이 뛰어난 나라라서 그런 매력도 잘 살아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장면들도 그렇고 뭐 그래서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역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납득하거나 좀 그렇게 탐복할 만한 영화는 아니어서 그냥 음, 조금 이제 아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막 장편을 데뷔를 독립 영화를 하신 감독의 작품이니까 다음 작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뭐 제이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화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